안녕하세요. 1학년 학생 여러분. 또 원격 수업으로 이렇게 한국사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근대 국민국가 수립운동이라는 첫 번째 시간으로 한번 수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근대 국민국가 이 말 자체가 되게 생소하게 느껴지실 텐데 일단은 여러분 이 근대 국가 이전에는 중세 국가, 고대 국가 이렇게 이런 말을 썼죠. 그 중세까지만 해도 왕이 다스리는 왕과 이제 그 선발된 관료들, 그 신분제 속에서의 지배층들이 다스리는 그런 국가 형태를 벗어나서 이제 근대 국가는 국민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그런 국가 형태를 이제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처럼 근대 국민국가라고 하는 그런 국가들이 이제 서양에서 먼저 등장하기 시작하고요. 그러면서 이런 서양의 정치 제도가 이제 동아시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동아시아 지역에도 퍼지기 시작하면서 어 이제 지식인층부터 이제 민중들이 전부 다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근대 국가를 수립하기 위한 운동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서구 열강의 접근과 조선의 대응, 그리고 그 소주제로는 제국주의 열강의 동아시아 진출이라는 주제로 수업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배울 주제는 제국주의 열강의 동아시아 진출이라는 주제를 수업으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86페이지에서 87페이지, 굉장히 이 우리나라 역사를 배우기 전에 이 당시 세계가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지를 먼저 한번 살펴보고 이제 우리나라의 역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의 내용은 제국주의의 등장 배경과 특징을 파악할 수 있다. 두 번째, 청과 일본이 제국주의 열강과 맺은 불평등 조약의 주요 내용을 말할 수 있다. 요 두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국주의가 대두하다. 일단 이 제국주의의 개념을 먼저 한번 살펴보면 19세기 서구 열강이 우세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앞세워서 식민지를 확보하려는 대외 팽창 정책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개념이 바로 제국주의입니다. 여러분, 서구 열강이라고 하면 일단은 서구 유럽에 있는 여러 강대국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알고 있는 영국, 프랑스, 또 뭐가 있어요? 스페인, 독일, 이런 나라들, 이탈리아, 이와 같은 서구 유럽에 있는 이런 나라들이 우세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앞세워서 이제 다른 대륙, 아프리카나 북아메리카나 남아메리카, 그리고 저기 인도 쪽에 있는 동남아시아, 그리고 동아시아, 중국과 한국, 일본 있는 동아시아까지 이런 나라들로 이제 대외 팽창 정책을 펼치면서 이런 나라들을 식민지로 만들어가는 그런 정책을 제국주의라고 부르고요. 서구 열강이란 말 자체는 서쪽에 있는 서양의 여러 강대국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런 나라들이 이제 다른 나라들을 침략적으로 접근해서 식민지로 만들어가는 그런 이런 정책을 제국주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제국주의가 등장하게 된 배경은 일단은 서구 유럽에서 먼저 산업혁명이 발전하게 되죠. 그래서 기계가 등장하기 시작하고 이런 기계에 의해서 이제 제품이 생산되는 공장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면서 그러면서 엄청난 이제 경제적인 발전을 이룩하게 되면서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가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자본주의가 계속해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뭐가 필요하냐? 더 많은 자원을 공급할 수 있는 원료의 생산지와 그리고 만들어낸 제품을 다시 팔 수 있는 새로운 시장들이 필요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원료 공급지와 시장, 판매처를 이제 만들기 위해서 식민지라고 하는 그런 다른 나라를 자신들의 이제 경제적 성장의 발판으로 삼는 그런 정책이 바로 이 제국주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배타적이고 침략적인 민족주의가 대두하게 된다. 자신들의 민족, 자신들의 국가를 위해서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또 다른 나라, 경쟁하는 나라들을 배타적으로 대하는 그런 민족주의가 대두하게 되고요. 또 여기에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사회 진화론과 백인 우월주의 이런 것들을 앞세워서 침략 행위를
합리화시키는 모습도 보이더라. 요 사회 진화론은 말 그대로 자연 생태계의 진화론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고 또 그런 것이 자연의 섭리이듯이 이 국제사회도 마찬가지. 강대국이 약소국을 침략해서 정복하는 거는 뭐 당연히 진화론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보는 그런 이론을 앞세웠고요. 또 하나는 이제 백인 우월주의. 유럽인들은 대부분 백인들이었기 때문에 나머지 뭐 아시아 지역의 뭐라 그러죠? 황인들 그리고 아프리카 지역의 뭐 흑인들 이런 사람들을 뭐 지배하는 건 당연한 거다. 그래서 백인 우월주의 이런 것들을 앞세워서 침략 행위를 합리화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요거는 교과서에 나오는 여러분 사파입니다. 맨 위에 보시면 어떻습니까? 서구 열강들 특히 맨 앞에 보시면 뭐 기업가도 보이고요. 중간에 이 기계 틀을 돌리고 있는 군인들도 보이고요. 그리고 옆에는 뭐 성경책을 들고 있는 성직자죠. 이런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흑인들을 기기에 놓고는 짜내니까 이 흑인들이 황금을 쏟아내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는데 제국주의 국가의 식민지 수탈을 이제 뭐라고 하죠? 약간은 풍자했다. 풍자하는 풍자화다. 그래서 영국의 상인, 군인, 성직자가 식민지를 수탈하는 모습을 보이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뭡니까? 맨 아래 보시면 미국을 상징하는 이런 신사모에 또 미국을 상징하는 어떤 백인이 이제 흑인들을 등에 업고 이렇게 산 위를 등정하는 모습. 그리고 옆에 보시면 앞에는 이제 영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국인이 이제 황인들 뭡니까 아라비아 계통도 보이고 중국인도 보이고 하네요. 베트남 사람들도 보이고 이런 사람들을 등에 지고 산으로 등장하는 모습. 이거는 뭐다? 먼저 문명화된 백인들이 문명화되지 않는 황인종과 흑인들을 뭐 하고 있다? 이 문명화 시키기 위해서 자신들이 등에 업고 간다. 백인의 짐이란 뜻으로 이런 사파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백인들이 더 우월하기 때문에 이 비문명화된 야만적인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는 다른 유색인종을 문명화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자신들의 우월성을 나타내고 있는 사파의 모습입니다. 제국주의 열강 동아시아로 진출하다. 자, 이제 이 제국주의 열강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중국, 한국, 일본이 살고 있는 동아시아로 진출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 배경은 제국주의 열강이 더 많은 식민지 확보를 위해서 치열한 경쟁을 전개하는 과정 속에서 동아시아도 이 제국주의 열강의 이제 식민지로 들어가게 되는 모습을 보이게 되더라는 의미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먼저 영국과 프랑스가 여러분 서구 열강 가운데서도 제국주의의 선두 국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국, 프랑스는 이미 18세기 이전부터 아프리카에 여러 식민지를 건설한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세계 1차 대전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영국의 중단 정책, 프랑스의 횡단 정책, 이런 말들이 있죠. 그렇게 두 종단 정책과 횡단 정책이 충돌하게 되는 그런 원인을 제공하게 되면서 이제 1차 세계대전이 벌어지기도 하고요. 또 독일과 이탈리아,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후발 제국주의 국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뒤늦게 식민지 확보 전쟁에 참여했기 때문에 이들은 아직 식민지가 되어 있지 않는 아시아로 이제 독일과 이탈리아, 미국이 접근하는 모습을 보인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영국의 침략으로 청이 개항을 하다. 이제 아마 동아시아 나라 가운데 가장 먼저 서구 열강의 문호를 개방한 항구를 열고 이제 서구 열강을 받아들인 나라가 바로 청나라입니다. 배경을 보시면 19세기 초에 영국이 무역 적자 해결을 위해 인도산 아편을 청에 밀수출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일단은 여러분 이 19세기 이전에도 여러분 국제무역에서는 이 동아시아의 청나라의 여러 가지 도자기, 이런 약재, 이런 것들이 서양으로 많이 건너가서 서양에서 굉장히 비싼 값으로 팔립니다. 반면에 서양에서는 청나라로 들어오는 그런 수입품이 없어요. 별로 내세울 만한 제품이나 생산품이 없었기 때문에 항상 어떤 모양이냐면 청나라의 물건을 영국이 사가는 대신에
이제 영국은 청나라에 은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구 열강들은 이 무역을 통해서 적자, 은화를 계속해서 청나라에다가 주고 제품을 받아가야 되는 무역 적자가 계속해서 쌓이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은이 계속 부족해지니까 이제 청나라에 쌓여 있는 이 은을 어떻게 하면 빼올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인도에서 아편이라고 하는 마약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인도는 이 당시에 영국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영국이라 보시면 돼요. 영국이 인도를 식민지로 삼아서 거기에서 마약의 한 종류인 아편을 만들어서 이걸 청나라에 밀수출하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아편에 중독된 중국인들은 아편을 사기 위해서 은을 이제 구하게 됐죠. 그럼 그 은은 다시 인도의 아편값으로 인도로 들어가게 되고 인도는 다시 이게 식민지니까 영국을 주게 되고 영국은 다시 이 은을 가지고 청나라에 뭐 도자기 그다음에 뭐 여러분 알고 있는 차 이런 것들을 사가지고 되는 뭐 실크 여러분 알고 있는 그런 뭐라고 그러죠? 아 실크 네 이런 것들을 사가게 되는 그런 모습이 비단을 사가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게 되면서 이제 삼각 무역 체제가 형성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결국 이 아편이 청나라에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원인은 청의 은유출이 더 심화되기 시작하죠. 아편을 계속 밀수입하니까. 그리고 국민 건강 역시도 마약이니까 안 좋아지니까 이런 청의 은유출과 국민 건강을 이유로 아편을 단속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아편 단속의 과정 속에서 이제 영국의 배를 이제 영국이 아니죠. 이 아편을 영국 허락 없이 그대로 몰수해서 이제 바다에 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지면서 이를 빌미로 해서 영국이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 전쟁을 우리는 아편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결과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앞선 군사력을 가지고 있던 이 영국이 승리하게 되면서 청과 영국 사이에 난징 조약이 체결되게 되고요. 당연히 이 조약은 영국에 유리한 그리고 청나라에 불리한 불평등 조약제가 성립이 됩니다. 대표적인 거 여러분 아는 영사재판권, 영사 그러니까 그 나라 어떤 백성이 잘못을 하면 그 범죄한 지역의 국가법을 따르지 않고 그 사람이 속한 나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영국인이면 중국에서 범죄를 저질러도 중국법의 처벌을 받지 않고 영국법에 처벌받도록 해서 그를 외교관이 데려가서 재판하는 영사재판권이 벌어지고요. 또 최혜국 대우 조약이라고 해서 이 나라와 다른 나라가 더 좋은 뭐 어떤 경제적 이권 조약을 맺으면 그와 동등한 조약을 최혜국 대우 조약을 갖고 있는 나라와도 똑같이 적용해서 이 조약을 맺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불평등 조약 내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네. 일본이 미국의 군사적 위협으로 개항하다. 이 청나라가 가장 먼저 동아시아에서 개항을 했다면 두 번째로 개항한 나라는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은 미국에게 문호를 개방하게 되는데요. 일단 배경을 보시면 요 당시 제국주의 열강들이 침략할 19세기 요 당시에 에도막부 알죠? 이 무사계층들이 정치를 이끌어가는 막부 시대입니다. 여전히. 그래서 에도막부가 서양의 통상 요구를 거부하고요. 일단은 그리고 누구만 서구 열강 가운데 네덜란드만 제한적으로 무역을 허용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미국 함대가 이제 지나가다가 무력 시위를 벌이게 되죠. 그래서 개항을 요구하는 무력 시위하면 여러분 뭐 배 타고 와서는 포를 뻥뻥 쏴대는 겁니다. 포를 쏴대면서 앞에 있는 여러 그 해안가의 포대를 박살내버리고요. 그리고는 문 열어라, 개항하라. 개항하지 않으면 너희 들어가서 우리가 박살내겠다라고 하는 약간은 공포를 조장해서 외교를 진행하는 포함 외교. 요걸 통해서 이제 일본이 미국에게 이제 뭘 하게 됩니까? 문호를 개방합니다. 에도막부가 미일 화친조약 1854년에 화친조약을 맺고 그 뒤 4년 뒤에 미일 소통상조약을 체결하게 되면서 일본은 서구 여강 가운데 미국에게 최초로 문호를 열어주시게 되죠. 당연히 이 안에도 영사재판권, 그 다음에 최혜국 대우 조약과 같은 불평등 조약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오늘 수업 되게 근대사로 나가기 전에 이 세계사적인 그런 상황들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제 동아시아, 그중에 우리나라는 어떻게 이런 근대 국가를 수립해 가는지를 한번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들으신다 하셨습니다.